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가 조금 좀 눈에 띄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좀 달러가 어젯밤에 레벨업이 된 것이 아시아 증시에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돼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별로 일단 없었던 것 같고, 달러 강세 정도는 좀 이야기할 만할 것 같아요. 달러가 눈에 띄게 강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장이 나와서 확실한 조치로 환율 오버슈팅 위험에 대처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한국국민연금에서도 스왑 증액을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환율 시장에 구두로 좀 개입을 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만큼 환율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었던 하루고, 환율의 움직임을 가지고 오늘 아시아 증시의 좀 부진한 흐름을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어젯밤 미국 증시가 좀 부진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부진했어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는 일단 아직까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한 게 있다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대장이니까 AI 주식에 관련된 뭔가 이슈 이런 게 있으면 흔들릴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AI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움직이는 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건데, 금리나 기대감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이슈도 일단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 추세 계속 가는 겁니다. 비록 어젯밤에 AI가 조금 부진하긴 했으나 AI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소외된 친구들은 계속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낙관적입니다. 어젯밤에 조금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 낙관적이고, 이 달러는 유로존의 약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느긋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게 조금은 있어가지고 달러가 막 대놓고 강하진 못하고 은은하게 계속해서 은은하게 약한 불로 은은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 흐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하도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끌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소외됐던 친구들도 지금 다 같이 나도 한번 올라보자 이러면서 좀 자꾸자꾸 들썩들썩 하기는 해요. 들썩들썩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 흐름에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 AI의 쏠림이 좀 지나치게 좀 눈에 좀 거슬리게 좀 보이는 그런 때긴 합니다. 그 재밌는 데이터도 좀 하나 있긴 한데, AI와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미국 가계의 주식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가는,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쏘야 되는데 대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국 가계,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될 사람들이 주식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샀고, 그럼 앞으로 누가 무슨 주식을 사지?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서, 지금 딱히 어떤 큰 악재, 큰 호재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금융시장의 변화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자고요. 그 변동성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든 지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급등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거고,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 확대의 끝은 통상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들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났죠. 달러 강세. 달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구두로 개입을 할 정도로 그만큼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괜찮지만, AI 돌풍, AI 열풍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점들이 기초 체력이 조금 빠지고 나면은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경계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로존의 급락 위험은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일단 경계해야 될 거에서 경계에서 일단 빠집니다. 이건 이제 경계 경보 해제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로존이 막 빠졌는데 일단은 잘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유로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난다. 근데 이런 가능성은 이건 일단 경계 경보 해제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다면은 금리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있는 전반적인 관점은 박스권. 지금은 금리가 크게 위로도 크게 아래로도 움직이긴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래도 뭐 금리나 기대감이 있고 뭐 미국의 경제가 뭐 찔찔찔찔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뭐 그런 거 때문에 위쪽으로 너무 많이 오르는 거는 조금 좀 어렵고 너무 많이 빠지는 건 또 어렵죠. 왜냐하면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하고 그 발행한 채권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이고 답답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긴 한데 한 몇 주간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의 낙관론이 굉장히 불붙으면서 최근 몇 주간 좀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투기적인 측면에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재차 도전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소외됐던 친구들은 더 좀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우리가 지금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이 이런 우려가 이런 경계를 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다 한들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추세적으로 뭐 이게 시장이 꺾인다 그런 걸 주장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쨌든 뭐 물론 소외되는 친구들은 약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AI 대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 초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주식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스 지수의 문제나 달러 강세나 금리의 강세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제가 경계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주식시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좀 조정은 좀 클 수 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빅스가 이런 모양이고 또 그리고 내용상 AI가 워낙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약한 친구들은 이미 체력이 빠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인 뭐 이런 거는 일단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 봐가면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였으니까 한번 쿵 하고 빠지면은 분명히 일단 강한 상승 추세였으니까 또 상승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일단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보면서 이제 다음번 추세가 어떻게 될 거네, 위로 올라가네 아래로 내려가네 그 이야기는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될 거고,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건 일단 이런 거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경계는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크게 출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감안 정도를 하자. 아직까지 근데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대놓고 어떤 출렁할 만한 그런 가격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위험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밤은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오늘 밤은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에 한번 조금 들썩했거든요. 미국 증시가 조금 나름 들썩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조용히 뭐 별일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그냥 뭐 조용히 별일 없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변동성 지수는 조금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가 조금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가 살짝 여기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일단 접근을 해보려고 하긴 합니다. 어제 이 빅스 지수에 나온 장대 양봉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오랫동안 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각종 이평선들이 다 이제 수평하게 만들어졌을 거고, 에너지가 많이 모였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다.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놨으니까, 쌍바닥은 만들어놨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어딘가만 돌파 한 착 하면은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은 만들어놨으니까 일단 위로 올라올 차례고,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라는,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한다, 직전고점을 돌파한 척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일단 위로 좀 올라갈 것 같으니 일단은 눌림시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한국에 이게 상장돼 있는 게 있죠, 그죠? 미국에 있는 ETF는 이거 거래하기가 좀 어렵죠. 세금 때문에요. PTP 세금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베팅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한국엔 이걸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있죠. 이제 그런 걸로 눌림시 매수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어제 나온 빅스는 어제 나온 이 양봉이 기준으로서 이제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빅스 지수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오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이거 잘못 눌렀네. 하여튼간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뭐 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일단 좋다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을 할 거면 어제 하락하는 게 맞았는데, 어제 혹은 이틀 전에 하락하는 게 맞았는데, 유럽 증시는 이미 어제 다 하락 극복해 놓고 혹은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하락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하락으로서의 의미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단 유럽 증시는 그래서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혔다라는 거고, 오늘 조금 뒤늦게 하락해 봐야 이게 하락을 아직 뭐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좀 갇혀 있죠. 일단 뭐 찔찔찔찔찔 빠지고 있다. 일단 전반적으로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 그냥 이 정도 흐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찔찔찔찔 이런 단기 바닥은 만들었는데 이 아직 큰 하락은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뭐 반등식 매도 전략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 대응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지금이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어쨌든 소외되는 친구니까 소외는 계속해서 지금도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AI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게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그냥 차분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죠. 이런 게 이러다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 지금 지지력도 없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쿵 하고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상 이제 미국 증시에서 중국 ETF 이런 거를 가지고 중국 투자를 하는데 그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서 이런 지수들은 또 괜찮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없습니다. 얘도 일단 현금 들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죠. 오늘 참고로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 겁니다. 이거 그냥 답답한 구간이 됐어요. 빠지더라도 찔찔찔찔 빠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여기서 하방 진입해봐야 재미가 없다. 그냥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얘도 일단 근데 얘도 일단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도 지금 나름 이제 소외된 친구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AI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도 일단 전반적으로 좀 약하긴 할 겁니다. 얘도 일단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급락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빠져야 될 자리 되면 또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딱히 지금 할 게 없는 뭐 그런 구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좀 확인을 했고요. 일본 증시도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래서 이 달러 강세의 영향을 조금 의식을 한 것 같다 싶습니다. 달러 강세. 그래서 오늘 환율들을 좀 지켜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위안화 레벨업 했죠. 이미 일찌감치 레벨업 했고 오늘은 이제 인민은행장의 어떤 구두 개입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별 의미는 없죠. 이미 방향성 위쪽으로 굳어졌고 아마 환율 때문이라도 뭐 상해종합이라든가 이런 본토 증시의 약세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이 정도 봤고요. 엔화도 그죠. 엔화는 뭐 개입도 없으니까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 신원하게 올라가고 있죠. 큰일 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러 강세와 이 빅스의 하방 경직성 이런 것 때문에 당장은 괜찮습니다. 당장은 AI가 이제 추세적으로 강하고 신났으니까 당장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한번 이제 뭐 아니면 뭐 만기가 됐던 간에 아니면 뭐 하여튼 뭐가 있든 간에 하여튼 조만간 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 뭐 며칠 전에 뭐 코스피 하방을 추세적으로 들고 오던 하방 포지션을 팔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판 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다시 시장이 또 안 좋아지려는 또 그런 타이밍이 또 잠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하여튼 멀지는 또 않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율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N1 환율 그죠? 얘도 뭐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인데 아무튼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와야 이제 세상이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외된 친구들이 있는데 소외된 친구들이 AI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기도 AI에 어떻게 붙어서 좀 한몫 해보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뭐 얘네가 그렇다고 급락폭락하지도 않고 뭐 그냥 찔찔찔찔 계속해서 그냥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유럽하고 중국하고 전기차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무슨 협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뭐 한편으로 관세를 철회할지도 모르겠다는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뭐 시장에 별로 영향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 움직임 이런 걸 보시면은 오늘 분위기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일단 뭐 저런 뉴스는 별로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쭉 다 봤고요. 오늘 밤에 이슈들이 조금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일단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일단 뭐 그런 거는 뭐 일단 두 문제 치고, 그런 건 이미 어제부터 좀 영향을 조금 미쳤다라고 봐서 일단 어느 정도 반영된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그 PMI 지표들 오늘 좀 발표가 됩니다.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요즘 조금 좀 부실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냄새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관련해서 어제 참 이야기를 참 한번 하긴 했는데, 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구리 재고가 뭐 몇 년 만에 최고치라니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제 밤에 이제 구리 값은 1.5% 정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일단 구리 값의 하락도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겠죠. 일단 하방 경직성은 만들었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은 일단 일시정지. 그러니까 구리값도 결과적으로 약간 좀 소외받는 친구들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장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빠졌으니까 당장은 여기서 급락 폭락은 뭐 안 해.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질 생각도 없고, 어쨌든 지지부진한 흐름은 그대로고,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리값이 여기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이슈를 가지고 튀어 올라 준다면은 저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한번 좀 접근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단타의 기회를 좀 노리고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관심 있는 좀 구리이긴 한데, 이 정도 가격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얘는 일단 지금은 패스인데,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역발상을 좀 해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구리 가격은 지금 위쪽에 일단 의미 있는 저항을 하나 만들어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일단 단기 하락은 일단 단기 바닥 만들면서 일단 끝나고, 일단 끝난 상황이고,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반등을 하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면 조금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하방을 베팅한다. 조금 좀 위험 부담, 물론 뭐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이 조금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 그죠? 금리 지금 이제 10년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일단 이쪽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저항, 그러니까 금리가 지지력을 어느 정도 좀 단기 지지력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약간 역발상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금리가 지금 어쨌든 이래저래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한들, 아니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금리에 베팅을 해봐야 그렇게 일단 먹을 거리가 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에 금리가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보이긴 해서 금리에 상승 베팅할 만한 기준이 되는 양봉은 하나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거를 단타를 칠까, 이건 솔직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한 구간이라 말씀드렸는데, 답답한 구간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해 봐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인데, 물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은 눌림시 매수라고 하기는 이 양봉을 전부 다 지금 어제 나온 양봉을 다 뭉개버렸으니까 눌림시 매수라고 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면이 없진 않은데, 지금 눌림시 매수를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달러 들고 기다리고 있죠. 달러하고 원화 잔뜩 들고 뭔가 단타 칠 만한 게 없을까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젠가 나스닥 하방을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나스닥 하방에 베팅할 생각을 갖고 좀 한뭉태기 들고 있고, 또 한뭉태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잡다한 단타들 눈에 보이는 거 하려고 한뭉태기 일단 모아놨는데, 일단 당장은 특별히 하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한국 증시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체크를 하자면요. 한국 증시 그죠? 코스피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약합니다. 오늘 이제 낮에 뭔가 하나 하긴 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2차전지 탑10이란 지수가 있는데요. 이 NH증권에서
NH증권에서 산출하는 그 2차전지 탑1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중요한 지지선을 이미 다 붕괴를 시켰고, 또 그리고 지금이 마침 이제 반등식 매도 전략을 할 만한,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락 추세니까, 2차 전지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하락 추세니까, 네, 하락 추세 중이었는데 마침 이제 찔끔 반등이 좀 나왔던 자리니까 반등식 매도 전략을 할 만한 어떤 그런 마침 그런 공교로운 그런 자리가 어제 오늘인 것 같아서, 오늘 일단은 2차 전지 친구들이 조금 장 초반에 올라갈 때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일단은 이 탑10 이걸, 네, 일단 이 지수를 일단 하방 베팅을 일단 좀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지수는 매우 중요한 몇 년간 지켰던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고, 이 붕괴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저가의 영역으로 이제 랠리를 할 수 있다고요.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하면서 그래 파워풀하게 가듯이 2차전지 탑10 이 친구들도, 이 지수도 지금 맛이 크게 가기 좀 직전이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선 그래요. 기술적인 측면에선 보면 이거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요한 투매 한번 나왔고 중요한 저항 극복하면서 신고가로 간 거죠. 신고가 갔으니까 뭐 해야 되죠? 눌림시 매수를 한 거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지수를 그 탑10 지수 하방에다 일단 그 베팅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신고가 랠리의 시작이니까 조금 좀 길게 끌고 가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다시 본래로 돌려놓고 이거에 대한 하방 베팅은 조금 길게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봐가면서 막 엄청나게 막 큰 목표치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 봐가면서 일단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 할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은 좀 길게 들고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하여튼 2차전지 친구들은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그래서 다 뭐 약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에코프로 올랐다 빠졌고, 그죠? 에코프로만 봐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이런 걸 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별로 지지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지 않더라도 좀 위험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2차전지 친구들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코스닥 대형주 지수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주인공은 2차전지거든요. 그죠? 코스닥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면은 아직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배터리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물론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이 8% 가까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150 지수, 어떤 중소형주 지수를 코스닥 대형주 지수를 조금 방어를 해주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장은 2차전지죠. 누가 뭐라고 해도 시가총액 13등이 2차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좀 받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코스닥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가능하죠. 그죠? 추세적으로도 일단 하락 진행 중이고, 단기적으로도 잘 빠지고 있고, 다만 이제 하락의 속도가 좀 둔화가 되어 있을 뿐이지 분명히 일단 잘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에 좀 베팅을 해봤다. 2차전지 친구들이 안 좋다에다가 좀 베팅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잘 될지 어쩔지 모르겠고, 그것도 또 일단 막 그 몰빵하고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빅스에다 베팅하려고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올라갈 것 같다에다가 베팅을 하려고 일단 그 정도 베팅을 현금을 일단 약간 좀 남겨놓고, 일단 뭐 적당히 일단 또 현금을 또 그 적당히 뭐 현금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AI 쏠림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AI 쏠림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AI가 곧은 아니지만 곧 코스피와 같은 뭐 그런 거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상 코스피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가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좀 소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으로도 좀 설명이 되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코스닥은 지금 소외가 되고 있고, 잘 나가는 건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금 하락했지만 이거는 의미 있는 하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로 보셔야 되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스피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코스피 하방을 팔았던 이유가 신고가로 이제 레벨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죠, 어떤 뭐 새로운 시세가 또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코스피는 강하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뭐 삼성전자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그럭저럭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다 드려봤고요. 그 환율 그죠?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기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아니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저기 뭐야 그 스왑 계약 뭐 체결한다고 해갖고 스왑 계약 뭐 체결한다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조금 좀 방어가 되긴 됐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위쪽에 전고점 저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금 음봉이 나온 거고, 단기적으로 훅 급등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음봉이 나온 거지, 이거는 의미 있는 음봉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뭐 상승은 이제 이 자리가 이 자리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조금 주춤할지도 모른다. 또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뭐 중국인민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꾸 개입을 하니까 속도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 그림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에 지금 재차 도전했잖아요.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제 시간 문제다. 언제 올라가느냐 이제 뭐 시간의 문제지. 일단 뭐 사실상 뭐 1,400원까지 한번 뭐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제가 뭐 코스피 하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 보유자니까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일단 뭐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청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뭐 일단은 좀 세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지표들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쨌든 환율이 뭐 1,400원에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강한 게 이게 여전히 좀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한동안 이 시장에서 좀 이제 오랜 경험을 좀 쌓았으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빨리빨리 도망은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머리 한편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나? 금리 인하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금리 인하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죽어 나가는데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코스피가 좋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게 말이 되나?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찜찜한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거를 상방으로 막 그렇게는 뭐 잘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어쨌든 한국 증시의 약한 친구들에다 대고 이제 오히려 계속해서 뭔가 하방을 해보려고 일단 그런 인식은 일단 뭐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한국 증시도 변동성 잘 봐야 됩니다. 한국 증시도 이게 V 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흐름이 좀 비슷비슷하긴 한가 봐요. 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미국 빅스 지수와 비스무리하게 하방 경직성이 든든합니다. 이게 그리고 빅스와 다르게 코스피 변동성은 지금 더 난리예요. 이 쌍고점을 어떻게 만들었냐, 다음에 저점을 얼마나 높였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빅스 지수는 전저점까지 내려와 갖고 여기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려는 모습이고, V 코스피 얘는 지금 저점이 여기죠. 저점이 여기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정 라인에서 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V 코스피 얘도 어쨌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V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답답한 구간 안에서 하방 경직성만 보이고 있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르는 때가 분명히 이제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점을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뭐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오늘 뭐 미국 증시 뭐 특별한 거 없겠죠. 뭐 반도체, 엔비디아, 나스닥 이런 거 강하니까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좀 볼 거고, 약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약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좀 잘 볼 생각이고, 어쨌든 러셀 지수나 이런 약한 친구들은 계속 소외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죠, 금리에 베팅할지 말지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달러 강세는 뭐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